오늘 이야기할 종목은 한국 바이오 업계에서 진짜 글로벌 신약 가능성이 있는 회사로 평가받는 기업입니다. 바로 큐리언트입니다. 사실 이 회사는 단순한 바이오 회사가 아닙니다. 한국 바이오 중에서도 글로벌 임상 중심 모델을 가진 몇 안 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최근 시장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큐리언트는 기술 수출 하나만 터지면 주가가 완전히 다른 레벨로 갈 수 있다. 실제로 시장에서도 큐리언트 시가총액은 최근 몇 년 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한때 1,400억 수준이던 시가총액이 최근에는 1조 원 수준까지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 회사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그리고 왜 많은 투자자들이 차세대 대형 바이오 후보라고 보는지 오늘 완전히 깊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1. 큐리언트 어떤 회사인가? 큐리언트는 2008년 설립된 신약개발 바이오 기업입니다. 본사는 한국 성남에 있으며 코스닥 상장은 2016년에 했습니다. 이 회사의 특징은 일반적인 바이오 회사와 조금 다릅니다. 대부분 바이오 회사는 연구소 중심 또는 플랫폼 중심 이런 구조입니다. 하지만 큐리언트는 네트워크 기반 R&D 모델이라는 구조를 사용합니다. 즉, 글로벌 연구기관, 대학, 바이오 기업 이들과 협력하면서 신약을 개발하는 구조입니다. 이 모델의 장점은 연구 비용이 적게 들고 글로벌 임상 연결이 쉽다는 점입니다. 즉, 한국 바이오 중에서도 글로벌 지향형 회사라고 보면 됩니다. 2. 큐리언트 파이프라인. 바이오 회사는 결국 파이프라인이 전부입니다. 큐리언트는 현재 대표적으로 4개의 핵심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이프라인 1, Q901 표적 항암제, 큐리언트의 가장 큰 기대주입니다. Q901은 CDK7 억제 항암제입니다. CDK7은 무엇이냐면 암세포의 전사 조절 단백질입니다. 쉽게 말하면 암세포가 성장하는 핵심 스위치를 끄는 약입니다. 이 약의 특징은 고형암 타겟, 표적 항암제, 글로벌 임상 진행, 현재 임상 일상 단계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점, 이 약은 글로벌 빅파마와 협력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MSD 키트루다 병용 임상 가능성이 언급된 적도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바이오 시장에서 키트루다 병용은 거의 표준 전략입니다. 만약 키트루다 병용 데이터가 좋다면 빅파마 기술 이전 가능성도 있습니다. 파이프라인 2, Q702 면역 항암제 두 번째 핵심 파이프라인입니다. Q702은 AXL 메어 CSF 한알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억제하는 면역 항암제입니다. 이 약의 특징은 암세포를 직접 죽이는 것이 아니라 면역 환경을 바꾸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암 주변 환경을 바꿔 면역세포가 암을 공격하도록 만드는 약입니다. 이 분야는 지금 글로벌에서 매우 뜨거운 분야입니다. 특히 면역 항암제, 병용요법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Q702도 임상 단계 개발 중입니다. 파이프라인 3, Q301 아토피 치료제. 이건 항암제가 아닙니다. 아토피 치료제입니다. 현재 임상 이상 진행 중입니다. 이 약의 특징은 OLO 억제제입니다. 즉,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성공한다면 아토피 시장에서도 꽤 큰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프라인 4, Q203 결핵 치료제. 이 약도 흥미롭습니다. 결핵 치료제입니다. 현재 임상 이상 진행 중입니다. 결핵은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큰 문제입니다. 특히 다제내성 결핵, 그래서 글로벌 공공기관, 게이츠 파운데이션, TB 얼라이언스 같은 기관에서도 관심이 높은 분야입니다. 3. 큐리언트가 특별한 이유. 많은 투자자들이 묻습니다. 왜 큐리언트가 한국 바이오 중에서 특별하게 평가받을까?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글로벌 임상 중심. 한국 바이오 대부분은 국내 임상 중심입니다. 하지만 큐리언트는 처음부터 글로벌 임상 전략,
입니다. 이 빅파마 협력 가능성. 큐리언트 파이프라인은 병용요법 중심입니다. 즉, 기존 항암제와 함께 쓰는 약입니다. 이 전략은 기술 수출 확률이 높습니다. 3. 기술 수출 기대. 실제로 시장에서는 Q901 기술 이전 가능성이 꾸준히 이야기됩니다. 일부 분석에서는 1조에서 2조 사이 규모 기술 수출 가능성이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만약 이게 현실화되면 주가는 완전히 다른 레벨이 됩니다. 4. 큐리언트 재무 상태. 바이오 투자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큐리언트는 현재 적자 회사입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바이오 회사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최근 실적을 보면 매출 감소, 연구개발비 증가, 영업손실 확대, 이런 구조입니다. 또한 최근 5년 동안 지속적인 적자 상태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 회사의 가치가 현재 매출이 아니라 파이프라인 가치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핵심 질문. 큐리언트는 단순한 바이오일까? 아니면 진짜 큰 기술 수출 후보일까? 이걸 판단하려면 다음 세 가지를 봐야 합니다. 1. 임상 성공 확률. 2. 기술 수출 가능성. 3. 주가 위치. 앞에서 우리는 큐리언트라는 기업이 단순한 바이오 기업이 아니라 글로벌 신약 개발 모델을 가진 회사라는 점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핵심 파이프라인인 Q901, Q702, Q301, Q203 이 네 가지가 이 회사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큐리언트의 주가는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까? 이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차트 흐름, 수급, 세력의 움직임입니다. 5. 큐리언트 차트 심층 분석. 큐리언트의 차트를 보면 매우 흥미로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종목은 전형적인 바이오 차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오 종목의 특징은 크게 세 단계로 움직입니다. 첫 번째 단계, 기술 개발 단계. 이 시기에는 주가가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기대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계, 임상 기대 단계. 이때부터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단계, 기술 수출 기대 단계. 이때는 주가가 폭발적으로 움직입니다. 큐리언트는 지금 이 세 단계 중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이에 있습니다. 큐리언트 과거 주가 흐름. 큐리언트는 상장 이후 꽤 오랫동안 조용한 종목이었습니다. 거래량도 크지 않았고 기관 관심도 적었습니다. 하지만 임상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항암제 파이프라인이 주목받으면서 시장 관심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때부터 큐리언트 차트는 바이오 특유의 상승 구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차트에서 보이는 특징. 큐리언트 차트를 보면 눈에 띄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긴박스권입니다. 이 종목은 상승 조정 횡보, 이 패턴을 굉장히 오래 반복합니다. 이런 차트는 대체로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세력 매집 구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진짜 크게 움직이는 종목은 대부분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특히 바이오 종목은 재료 하나로 주가가 몇 배씩 움직이기 때문에 세력들이 오랜 기간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6. 수급 분석. 이제 수급을 보겠습니다. 큐리언트는 기관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바이오 종목은 기관이 들어와야 큰 시세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기관, 연기금, 바이오 전문 펀드 이 세 곳이 핵심 투자 주체입니다. 특히 글로벌 임상 바이오 기업들은 기관 관심이 매우 중요합니다. 큐리언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이 보는 포인트. 기관 투자자들은 바이오 기업을 볼 때 딱 세 가지만 봅니다. 첫 번째, 임상 단계. 두 번째, 기술 수출 가능성. 세 번째, 글로벌 시장성. 큐리언트는 이 세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Q901과 Q702는
글로벌 항암제 시장을 노리는 파이프라인입니다. 이건 기관들이 좋아하는 구조입니다. 7. 큐리언트 기술 수출 가능성. 바이오 기업에서 주가가 크게 움직이는 순간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기술 수출입니다. 한국 바이오 시장에서도 이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알테오젠, 레고캠바이오, ABL바이오입니다. 이 회사들은 기술 수출 하나로 주가가 몇 배씩 움직였습니다. 큐리언트도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Q901 기술 이전 가능성. 시장에서는 Q901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파이프라인으로 평가됩니다. 왜냐하면 CDK7 억제제는 글로벌에서도 관심이 높은 타겟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항암제 시장에서는 병용요법이 굉장히 중요한 전략입니다. 큐리언트의 Q901도 면역 항암제와 병용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글로벌 제약사들이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8. 바이오 시장 분위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바이오 시장 분위기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바이오 시장은 꽤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금리 상승, 투자 위축, 임상 실패 이런 이유로 많은 바이오 종목이 큰 하락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다시 바이오 투자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특히 항암제, 면역치료제, ADC 이 세 분야는 글로벌에서 투자 열기가 높습니다. 큐리언트도 항암제 중심 기업이기 때문에 이 흐름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큐리언트의 가장 큰 리스크.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있습니다. 큐리언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임상 실패입니다. 바이오 기업은 임상이 실패하면 주가가 크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리스크는 자금 조달입니다. 신약 개발에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유상증자, 전환사채 같은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합니다. 이 부분은 투자자들이 항상 체크해야 합니다. 10. 시장이 보는 큐리언트의 미래. 그렇다면 시장은 큐리언트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현재 시장에서는 큐리언트를 중형 바이오 성장주 정도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기술 수출이 발생하면 이 평가는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빅파마와 협력 계약이 체결된다면 주가는 완전히 새로운 구간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큐리언트라는 기업의 파이프라인, 기술력, 시장 위치, 차트 흐름, 수급 구조까지 전부 살펴봤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질문입니다. 큐리언트의 주가는 앞으로 얼마나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투자를 해도 되는 자리일까? 이 질문에 대해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1. 바이오 주가 상승 구조.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이오 종목은 일반적인 주식과 다르게 움직입니다. 보통 제조업 기업은 실적 성장 주가 상승, 이 구조입니다. 하지만 바이오는 다릅니다. 바이오는 기대감 임상 기술 수출 폭등, 이 구조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종목은 뉴스 하나로 주가가 몇 배씩 움직이기도 합니다. 한국 시장에서도 이런 사례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알테오젠, 레고캠바이오, ABL바이오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회사들은 기술 수출 하나로 주가가 5배, 10배까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큐리언트도 이런 가능성이 있을까요? 12. 큐리언트 시가총액 분석. 기업의 상승 여력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가총액입니다. 큐리언트는 바이오 기업 중에서는 중형 규모입니다. 즉, 이미 너무 큰 기업도 아니고 너무 작은 기업도 아닙니다. 이 구조는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폭발적인 상승도 가능한 구간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기술 수출이 발생하면 바이오 기업의 시가총액은 순식간에 몇 배로 커질 수 있습니다. 13. 큐리언트 주가 상승 시나리오. 이제 현실적인 주가 시나리오를 보겠습니다. 큐리언트의 미래는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1. 임상진행만 지속. 이 경우 주가는 박스권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큰 폭발 없이 천천히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바이오 종목에서는 이런 구간이 꽤 길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2. 임상 데이터 성공. 이 경우 주가는 1차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상 데이터는 바이오 종목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 중 하나입니다. 특히 항암제 임상 데이터는 시장 반응이 굉장히 큽니다. 시나리오 3. 기술 수출 발생. 이 경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주가는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한국 바이오 시장에서는 기술 수출 하나로 주가가 3배, 5배, 10배까지 상승한 사례도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큐리언트의 기술 이전 가능성을 계속 주목하고 있습니다. 14. 차트에서 보이는 가능성. 차트를 조금 더 깊게 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큐리언트 차트는 전형적인 장기 매집형 차트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차트는 오랜 횡보, 갑작스러운 상승, 다시 횡보, 이 패턴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런 차트는 보통 큰 이벤트 전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차트만으로 미래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차트 역시 중요한 힌트가 됩니다. 15. 큐리언트 투자 전략.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몇 가지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 1. 분할 매수. 바이오 종목은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한 번에 매수하는 것보다 분할 매수 전략이 좋습니다. 전략 2. 뉴스 체크. 바이오 종목은 임상 뉴스, 기술 수출 뉴스, 학회 발표, 이런 뉴스에 주가가 크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항상 뉴스 흐름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략 3. 장기 관점. 바이오 투자는 단기 매매보다 장기 투자가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신약 개발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기보다 큰 흐름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6. 개인적으로 보는 큐리언트의 위치. 현재 큐리언트는 한국 바이오 시장에서 잠재력이 있는 중형 바이오 기업입니다. 특히 항암제 파이프라인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임상 단계 기업이기 때문에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투자할 때는 항상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합니다. 17. 결론 정리해 보겠습니다. 큐리언트는 글로벌 임상 중심 바이오 기업, 항암제 파이프라인 보유, 기술 수출 가능성 존재, 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진 기업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임상 결과, 기술 수출, 글로벌 협력, 이 세 가지 이벤트가 이 회사의 미래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보는 투자자들은 단기 주가보다 파이프라인의 발전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주식시장에서 숨겨진 기업들을 찾아서 깊이 있는 분석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